조직 내에서 오픈 소스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책이나 지침, 재고 및 프로세스가 부재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위험 노출 단계다라고 보통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위험 노출 단계다. 측정이라고 하는 단계는 조직 내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목록이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측정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프로세스가 부재인 경우에 대해서 측정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관리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위험 노출 단계, 측정 단계, 관리 단계, 즉 명확한 정책과 지침들 혹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사용과 운영들 더불어서 뭐 관리가 통조되고 있다면 수동 관리로서 인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소스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이 관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정책과 지침은 있는데 오픈 소스에 대한 전략이 없어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즉 거버넌스에 관련되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한 관리 단계를 조금 더 추가시키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관리 단계에서 머무는 단계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기반도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개발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성숙도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여 단계,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개발하고 나서 오픈시켜 놨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를 하나를 개설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나눈 의견을 통해서 제품을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기반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제품을 쓸 때 보면 제품을 테스트하는 테스터들이 많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테스터들을 통해서 이런 참여 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성숙도를 넘기는 이런 단계를 많이들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참여 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적인 단계는 이런 활성화 단계를 통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활성화 단계는 우리가 조직 내 오픈소스 관리나 통제 더불어서 커뮤니티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과 더불어서 기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계속 순환이 되면서 개발 체계가 제대로 잘 잡혀져 있는 단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활성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단계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각각 단계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 줘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단계를 아까 전 단계에서 위험 노출 단계와 측정 단계와 관리 단계, 참여 단계, 활성화 단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오픈 소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조직 성숙도를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버넌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런 내용들, 정책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 성숙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험 노출 단계부터 측정, 관리, 참여, 활성화 단계에 대한 다음 같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관리를 하신다라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조직 성숙도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차트들을 보시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소스 조직 성숙도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래프로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의욕 노출 단계인지 아니면 노출 단계인지 아니면 관리 단계인지 아니면 활성화 단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현황을 진단 한번 해보면 이때 이 현황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조직이 결성이 돼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오픈소스 조직 성숙도 5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현황 진단을 수행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목표로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직 성숙도 단계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검토하고 검토와 선택들 더불어서 공급망 관리, 코드 관리라든가 유지 보수와 지원들 혹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상호작용이나 의사결정자 검토 같은 이런 8가지 관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요, 현황 진단 및 목표 단계도 설정하기 위한 갭 분석 및 개선 조치에 대해서 이행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위험 노출 단계인지 아니면 활성화 단계인지에 따라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갭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 조직도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된다.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발견을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검토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공급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코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유지보수와 지원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에 관련되어 있는 상호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자 검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8가지 요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각각에 따른 모델들을 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시고 이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정책 수립과 관련돼 있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우리가 이 관리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현황의 진단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조직 내부 환경 분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직 성숙도 단계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수행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조직의 임원들이 공동의 목표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원활한 관리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관리 정책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관련돼 있어서의 정책 예시를 한번 들여다보면 오픈소스 사용에 관련돼 있어서 전사 소프트웨어에서의 오픈소스 사용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소스 코드 공개에 있어서 소스 코드 공개에 따른 범위라든가 아니면 뭐 자체 개발 커널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개발 펌웨어라든가 소스 코드 공개 방법 등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있는가, 라이선스 검증과 관련돼 있어서 뭐 검증 방법이라든가 라이선스별 조치라든가 아니면 외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충돌과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지만 되겠고, 외부 커뮤니티 활동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런 외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뭐 사용 절차라든가 뭐 어떤 주체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아야지만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커뮤니티 생성 및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이 커뮤니티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픈소스 라이프 사이클이나 혹은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리 절차들이 잘 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조직의 역할이라든가 책임들이 어디까지 정립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되겠고,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평가 모델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사용하기 위한 교육은 좀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뭐 오픈소스 라이선스별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더불어서 적용하기 위한 정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뭐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개발 또는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정책들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오픈 소스를 공급받을 때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준수 정책들은 따로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지시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문서화되어 있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기 힘들면 다음 같은 이런 정책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픈 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조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조직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픈 소스 활용 전략과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법무부, 개발부, 운영, 마케팅, 재무, 감사 부서 등과 같이 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부서와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수행이 돼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전체에 대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검토위원회 같은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추진에 따라 우리 추진 조직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 같은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검토위원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법무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개발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운영부, 재무감사나 마케팅 관련되는 이런 조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픈소스 검토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지만 될까?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구이면서 얘는요 최후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전문가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요 라이선스나 계약 준수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 요구사항들 있죠. 이렇게 준수해야 되는 조직에 대한 제품들 혹은 뭐 솔루션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화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개발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오픈소스와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라든가 솔루션을 창출하는 조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엔지니어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이런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부에서 어떤 거버넌스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운영부 같은 경우는 조직의 개발 시스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룹에 있어서 승인된 소프트웨어 스택의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승인되었는지 혹은 버전들은 잘 할당이 되어 있는지 뭐 요구사항들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운영부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 재무나 감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추적해서 증명하게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경우에 이런 것 같은 거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준법성이 적절히 준수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재무 감사 파트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라든가 솔루션들이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해당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고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준수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가 다양한 협력 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범위의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급망을 구성하고 협력체들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사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유럽의 한 오픈소스 컨퍼런스에서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의 모든 구성원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국제 표준이 ISO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ISO IC 523018이라고 하는 문서에 가서 보시면은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ISO IC 523018이라고 하시면 아마 문서가 쫙 보일 거예요. 그런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NIP에서요 출간한 기업 공개 소프트웨어인 거버넌스 오픈 체인 해설서에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사이트에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해당되는 내용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버넌스 쪽과 관련돼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검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픈 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2.0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 배포 이후로 지금 모든 분야 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이 내용들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 회사에서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배포되는 2.1 배포에 대한 내용들을 가서 보시면은 기업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해서 꼭 수행해야 될 6가지의 주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6가지 내용이 뭔가를 들여다가서 보면은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더불어서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정의 및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오픈소스 검토 및 승인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생성과 제공에 의한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더불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참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오픈체인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관리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오픈소스 거버넌스 정책에 반영할 프로세스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과 여러 관리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략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혹은 관련 부서나 시스템 및 도구 등에 대한 정의와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게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한 예로 이브라임 헤더스라가 제시하고 있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프로세스를 들여다가서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 굳이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이런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각 회사마다 본인들의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은 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정해 두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에 관련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통했을 때 우리가 라이선스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사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도식화시키거나 아니면 문서화시켜서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차원에 있을 때 그 순서에 따라서 패턴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 패턴에 대한 이런 조치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버넌스의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이것도 기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그런 프로세서나 순서들, 그다음에 조치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각 업체마다 다른 거니까요. 꼭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픈소스 보안점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업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들여다 봤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는요, 생태계 특성상 버전별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가 패치되는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생태계에 따라서 그 조직의 자산에 대한 관리 우선 순위와 더불어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보안 취약점을 적시에 발견하고 패치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세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마다 있긴 하겠지만
보안 취약점에 관련되는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한 예를 들여다보면, 자, 이제 각각의 스텝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는 게 좋냐.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들, 진단 대상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내서 그 수립 계획서에 대한 자산 대장을 만들어내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단계가 끝마치면 현황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이런 현황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에 넘어가서 우리가 오픈소스 현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되겠고, 오픈소스 사용 목록과 더불어서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갭을 분석을 하고 갭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 단계로 우리가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들어가서 보면 오픈소스에 대해서 취약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보안 위험에 관련돼 있어서 식별을 해주고 보안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해준 다음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라 취약점 평가 진단서에 대한 평가 지수를 할당해서 문서화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로는 이 대책 수립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출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 계획 수립이라든가 오픈소스 정책 수립 단계, 더불어서 마스터 플랜 계획 단계에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가이드를 만들어내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행관계 수립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솔루션 구현 단계와 이행 점검 단계와 오픈소스 보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운영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처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 결과서라든가 취약점 관련되어 있는 이력들을 우리가 문서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과 관련돼 있어서 관리 프로세스를 어디다 둘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가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환경 분석, 현황 진단, 위험 분석, 대책 수립, 이행 관계라고 하는 다음 같은 요 단계의 스텝에 의해서 각 스텝별로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웃풋, 문서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각 해석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먼저 스텝을 정해라. 스텝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단계에서 처리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우리가 아웃풋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웃풋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에 관련되는 관리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제가 뭐 저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표준화 문서들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거버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순서에 어디를 두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OSS 거버넌스와 적용 대상들, 활용 방안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거버넌스에 대한 단계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거버넌스 단계별 구성 요소로서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검토해 줘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13개에 해당되는 이런 과정들을 혹시나 내가 거버넌스에 관련되는 이런 정책을 관리하는 담당자예요. 담당자라면 이러한 내용 순서에 맞춰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각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다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다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잠깐만요. 자꾸 지금 키가 안 먹히네요. 자, 여기 지금 키가 안 먹혀서 이거 가지고만 작업할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요 내용들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성숙도 단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보안에 관련돼 있어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 취약점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이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닝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1-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